함께하는 저녁길 서도원입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함께 떠나시죠. 이현주의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전북 고창을 다녀왔는데요. 우리가요. 네. 오늘 가볼 곳은 고창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죠. 지난주에 전라북도를 이어서 전라남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떠날 곳은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크게 3대 산미라고 불렸는데요. 3대는 큰 지리산, 섬진강, 너른 들판이 크고 그다음에 세 가지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풍광과 그다음에 풍요로움, 넉넉한 인심이 아름다워서 3대 산미라 불린 땅인데요. 정말 동북쪽으로 지리산을 병풍처럼 들이우고 있고 남으로는 섬진강을 낀 분지 형태의 평화가 펼쳐진 곳 전라남도 구례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지리산과 섬진강의 품에 안긴 고장이다. 네. 뭐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렇죠. 섬진강, 지리산만 생각해도 좋은데 그 품에 안겨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하면 더 좋죠. 이 고장은 경관이 굉장히 수려해요. 그래서 철마다 그 색을 달리하는데 봄이면 산수유를 시작으로 또 섬진강 연화 따라서 벚꽃길이 아름답게 표현하고요. 여름에는 실록이, 그다음에 가을에는 만산홍엽, 단풍이, 그리고 이제 겨울이면 순백의 눈꽃이 만개하는 고장인데 지금 요맘때가 가시면 이제 약간 고도가 높다 보니까 산짝으로 가시면 약간 봄 늦은 풀색 있잖아요. 약간 늦게 오는군요, 꽃이. 네. 푸르푸르 실록한 실록 사이로 야생화들이 막 마주하실 수 있는데 구례는 우리나라 야생화의 한 30% 약간 1,500여 종이 자생한대요. 그래서 2010년에 야생화 특구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 구례의 지형이 산과 강의 토층이 두꺼워서 야생생물들이 자라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야생화들을 볼 수 있는 고장입니다. 네. 그 야생화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이 꽤 있거든요. 네. 구례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철마다 계속 꽃이 지금부터 펴서 가을까지 계속 다양한 꽃들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요. 네. 네. 전남 구례. 네. 이 아름다운 고장에서 가장 먼저 방문할 곳은 어딜까요? 제가 아까 3대의 고장이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크다. 네. 이 세 가지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사찰이 있어요. 지리산, 섬진강 그리고 너른 들판. 네. 바로 사성암이라는 사찰인데요. 보통 이제 뭐 지리산 자락에 있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럼 있는데 암자네요? 암자예요. 조그만 암자인데 지리산 반대편 쪽에 있는 섬진강 남쪽에 있는 그 오산이라는 산에 있는 정상 부근에 있는 작은 암자인데 약간 딱 올라가서 보시면 처음에 좀 놀래요. 한국적인 느낌보다 거대한 중국의 사찰 같은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벼랑이 약간 제비집처럼 지어진 곳이에요. 바위를 좀 깎았나요? 맞아요. 바위 암벽에 붙어 있는데 네. 이곳의 역사도 한 1,500년이 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왜 사성인가 봤더니 이곳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사님들 원효대사, 의상대사, 도선대사, 진각대사 이 네 분께서 약간 머무르면서 수행을 하시고 또 약간 정신수양을 하셨다고 해서 사성암으로 불리고 있어요. 네 분의 성인이 네. 머물렀다. 그래서 사성암입니다. 예. 풍광이 뛰어나고 정신 수양에도 좋은 기운이 흘러넘친다. 네. 네. 네, 가서 보시면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딱 가자마자 여긴 진짜 터가 좋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네. 이 절에는 어떤 부처님이 모셔져 있나요? 이 절의 주 정각은 유리광전이라는 곳인데요. 일단 이 정각에 들어가면 보통 사찰의 약간 사찰 안에는 불단이 있고 그 위에 부처님 조각상이 있잖아요. 이곳에 가시면 이 주 정각에 들어가면 불단이 없고요. 유리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 너머로 그 말의 입상이 있어요. 마애불이 있어요. 자연 암벽에다가 이렇게 네. 부조로 깎은. 그러니까 부조로 깎기도 하고 성각으로 깎기도 해요. 파서 그림처럼 그리기도 하는데 이곳에는 그 마애불이 있어요. 말의 열의 입상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서 수행한 원효대사가 이게 한 높이가 한 3.9m 정도 되거든요. 그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한 전설이 있는데 실제로 바위에다가 손톱으로 이렇게 그 유리 너머로 이렇게 있는데 원효대사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손톱으로 그게 가능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굉장히 투박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부처의 모습과 좀 다르게 그려져 있어서 한번 좀 찬찬히 보시면 그 관찰하는 즐거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각이 한쪽 면은 이제 바위가 그냥 그렇죠. 바위 틈에 매달려 있는 그 전각이다 보니까 그 열에 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볼 수 있게. 예, 저 불단 있는 쪽이 딱 바위여서 거기에다가 이제 마애불을 새겨 놓은 거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를 네. 쳐놨군요. 네. 네. 마의 열애 입상. 네. 열애가 이제 서 있는 상인데 네. 다른 볼거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곳에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유리광전 딱 앞에 서면 섬진강과 보성강의 물줄기가 쫙 펼쳐져요. 유리광전을 나와서 다시 그 뒤쪽 오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작은 산길이 있는데 그곳을 따라 올라가면 일단 굉장히 많은 소원카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올라가는 길에 부처님의 옆 얼굴을 닮은 바위가 있는데 그게 소원바위래요. 소원바위. 그래서 여기에서 소원을 빌면 꼭 한 가지는 이루어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소원을 적어가지고 카드를 달아 놓으셨고요. 네. 그 바로 옆으로 이렇게 산왕전이 있는데 그 이제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의 탱화인데 그 산을 지키는 산신인 거죠. 산왕전 바로 옆에 산신령님이네요. 네.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도성굴이 하나 있어요. 이곳에 굴이 있을까 싶은데 정말 이렇게 앞뒤로 튀어있는 굴이 있는데 이곳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소원을 비시는지 항상 갈 때마다 노란색 그 초가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그 길을 나와서 산 뒤쪽으로 딱 넘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섬진강이 일직선처럼 쫙 펼쳐 보이고요. 그 너머로 굴의 너른 평야가 쫙 보이고요. 아, 평야. 그 너머로 지리산의 산줄기가 보여요. 날씨가 맑을 때는 화엄사, 천은사도 보이고 노고단까지 선명해 보이는데 그 풍광이 특히 요맘때도 좋긴 하지만 특히 가을에 가면 그 들녘이 노랗게 벼가 익어있는 풍경이 일렁이는 걸 보면 되게 막 가슴이 설레요. 네. 굴에 가면은 지리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소개하는 건데 사실 지리산을 올라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는데 지리산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산이 1915m고 네. 그런데 쉽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가시면 그러니까 구례에서 올라가면 성삼재까지 가는 버스도 있고요. 자가용으로 운전해서 가시면 거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성삼재까지 가셔서 거기서부터 걷는다 있는 네. 거죠. 근데 임도로 하면 4.7km밖에 안 되거든요. 노고단 정상까지. 노고단까지. 네, 왕복으로 걸으시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돼요. 그런데 딱 그 성삼재에 내려서 노고단까지 가는 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반짝이는 영롱한 초록빛이 지금 일렁이는 시기예요. 지금 아래 도심은 네. 이제 그 초록빛이 약간 짙어지잖아요. 이제 막 나온 정말 여린 연두빛의 초록빛이 정말 실록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작은 계곡들과 물길이 있어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도 좋고요. 또 6월이 이제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면 이때부터 갖은 꽃들이 피는데 5월 말부터 지리산에는 산철쭉이 펴요. 여기서 잠깐. 네. 그 산불 예방 입산 금지 그거 여긴 없나요? 산방 기간은 5월 중순에 끝나고요. 그리고 이미 산불 방지 끝났군요. 기간에도 예. 이게 주 능선을 타는 게 아니고 노고단까지만 가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고단 가실 때는 이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고단 탐방 예약은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들어가셔가지고 예약하셔서 QR 코드를 받으시면 무인으로 이제 그 QR 코드를 찍어야 그 노고단 입구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반드시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삼재까지 갔다가는 네. 헛걸음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노고단 정상을 보셔야 되니까 네. 거기까지 가시면 좋고요. 또 노고단이 제가 아까 그 노고단까지 향하는 길도 아름다운데 노고단에 딱 서면 정말 딱 이 시기에 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약간 풍광이 스위스 같다고. 네. 정말 너른 노고단의 너른 평원 위에 그 사이에 나무 데크길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산줄기가 딱. 능선도 착 보이는데 그 옆으로 제가 아까 야생화가 많이 자란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가면 산절쭉, 뭐 큰까치 수염, 큰행초에서 이름 모를 정말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이렇게 자꾸 발걸음을 잡아요. 또 고개를 숙이게 하고 눈을 맞추게 하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푸르름도 보지만 자꾸 아기자기한 꽃들을 보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리고 노고단 딱 정상에 가면 저 멀리 천왕봉에서부터 제속봉, 연화봉, 지리산의 그 줄기 착 보이거든요. 천왕봉까지 가지 않더라도 눈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리산 십경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이 지리산이어서 한때는 지리산만 1년에 7번씩 갔었어요. 1년에? 네. 대단하시네. 그 지리 십경을 다 보려고 네. 그래서 지리산을 수십 번 갔다 왔는데 그 지리 십경 중에 하나가 이 노고단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노고단에 여름이 오면 이렇게 노고 운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구름의 바다. 네, 산 주기를 넘어가는 구름이 그 예쁜데 약간 한낮에는 이 구름들이 약간 쪼개진 구름들이 산의 높이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모습이 얼핏 보면 돌고래들이 약간 파도 위에서 이렇게 뛰어오르는 것처럼 빨리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에서 보면 구름이 더 빨리 움직이거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예? 갑자기 이렇게 훅 치고 오시면 네. 그런 고래 아니고 작은 고래들이 네. 약간 그 산 위를 수영하는 것처럼 막 그 이어지는 그 물결들이 역동적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 예. 근데 이현주 기자 구례에서 살고 싶은 마을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지리산도 너무 좋아하고 구례도 좋아해서 정말 부지런히 다닌 고장이 구례인데 구례에 가면 그 마산면 쪽에 상사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상사마을. 네, 지리산 품이 안겨 있는 길이고 지리산 둘레길도 이어지는 길인데 이 길은 정말 딱 지리산을 등에 업고 섬진강을 앞에 두고 있는 마을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우연하게 이곳에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길을 걷는데 마을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읍에서 약간 동남쪽인가요? 약 그 화엄사 쪽, 산 쪽으로 살짝 읍에서 살짝 북쪽인 거예요. 아, 북쪽. 네, 지리산 바로 아래쪽인데 이곳에서 이곳이 아름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오래된 고택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있어요. 네. 그 되게 유명한 곳이 쌍산제라는 곳인데. 아, 쌍산제. 네. 가본다고 못 가봤죠. 전 영상으로만 봤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정말. 예쁜 한옥에다 이렇게 정원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 쌍산제는 가보시면 아름다운 숲과 정원에 한옥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공간 자체도 예쁘고 이 정원과 이어지는 길들이 참 예쁜데 인위적인 거 없이 너무 거대하고 으리으리하지 않으면서 이 땅이 지킨 땅의 마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딱 집을 지어놓은 공간이어서 가시면 정말 이곳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집과 그 자연이 조화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걸 딱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뭘 느끼려고 안 하셔도 이런 데서 살면 이런 집에서 살면 그냥 내 마음이 푸르러지겠구나,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300년 됐다고.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예. 구례 3대 고택이라고 그래서 뭐 쌍산제 방금 말씀하신 곳이 있고 운조루, 곡전제 이런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조루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 쌍산제도 그렇고 운조루도 그렇고 약간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일찍부터 실천했던 그 양반가예요. 네. 그 운조루 같은 데 가면 그 주방 쪽에 가면 그 큰 쌀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타인능해. 타인능해. 누구나 와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 네. 그 이제 곡식 춘궁기 때 사람들이 배고플 때 누구나 와서 이곳에 있는 쌀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약간 고택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쌀을 나눔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쌍산제에도 있고 운조루에도 있거든요. 이 공간에 가시면 풍광도 아름답지만 이런 선조들의 마음 씀씀이를 약간 들춰보는 것도 굉장히 큰 그렇죠. 즐거움입니다. 그런 분들 그 옛날에 그런 분들 생각하면은 정말 그런 말이 있죠. 옷깃을 여미게 한다. 네, 겸손하게 하고. 요새 옷깃은 막 이렇게 라운드 내기 돼서 잘. 네. 네. 이현주 기자 아시는 분이 문자 주셨네요. 아이디는 아줌마라는 분인데 현주 기자님 지리산을 그렇게 많이? 전 초보라 위험해서 못 가봤어요. 우리 신랑은 백두대간 거의 다 정복했다고 그래요. 옆에서 신랑이 맞아 그러면서 현주 씨 얘기를 다 공감하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하나 공호님, 제 고향입니다. 사성암 바로 아랫동네 중마리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 고장 참 좋아요. 그 아랫동네 진짜 좋아요. 예. 자, 매주 목요일은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와 맛있는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 구례를 여행 중인데요. 앞서 내드린 퀴즈 다시 내드립니다. 전남 구례의 섬진강에는 지금 이것이 제철이죠.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양합니다. 고동, 올갱이, 고디, 꼴팽이 등등으로 불리죠.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풍부해서 간 기능 회복과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이라서 해장국으로도 많이 먹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전복, 2번 가리비, 3번 키조개, 4번 다슬기. 정답 아시는 분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참여해 주십시오. 자, 지리산 자락.
이곳저곳 돌아봤으니까 이제 네. 배를 좀 채워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굴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맛을 봐야 됩니까? 저는 구례를 보통 산행하려고 많이 가다 보니까 산행하고 내려오면 이렇게 육고기가 그렇게 땡겨요. 허기가 치죠. 엄청나게. 그래서 딱 내려오면 가장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닭 숯불구이예요. 네. 그러니까 보면 어느 지역이든 뭐 유명한 산이 있거나 강이 있고 하면 닭 요리는 다 많이 하잖아요. 백숙도 있고 뭐 닭볶음탕도 있는데 구례와 순천 뭐 이렇게 경남 하동 이런 쪽은 약간 닭 숯불구이 하는 집들이 많아요. 네. 그래도 이런 곳들이 산자락에도 강변에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래서 내려오면 반드시 닭 숯불구이로 산을 바라보며 산을 추억합니다. 닭을 먹으면서. 그 닭 숯불구이의 딱 특징이라고 한다면 치킨은 기름하게 바삭하게 튀긴 옷과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고기의 조합으로 약간 사람들의 입맛을 유혹하잖아요. 네. 토종닭구이는 오롯이 닭의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음식이에요. 네. 뭐 여러 닭 구이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당 땡땡 민박산장이라는 곳인데 민박도 하고 식당도 하는 집이에요. 일단 이곳에서 토종닭 한 마리를 딱 주문을 하면 한 2달 정도 키운 토종닭에 이렇게 살을 발라내서 2번에 걸쳐서 직접 구우셔가지고 이렇게 그 철판 접시에 이렇게 내어주세요. 2달이요? 네, 8주 정도? 네, 딱 나오는데 일단 나오는 순서가 닭 다리, 날개, 가슴살 수유로 주시는데 일단 나오자마자 닭 다리를 집어서 딱 먹으면 이 생각을 해요. 맛있는 순서로 제일 맛있는 걸 먼저 주시네. 따뜻하게. 일단 그 닭 다리에 껍질이 그대로 붙여 있거든요. 네. 근데 닭을 백숙도 맛있긴 하지만 껍질의 매력을 살리지는 못하는데 이 토종닭을 숯불에 껍질 구우면 맛있으려면 구워야죠. 껍질이 정말 맛있는 포테이토 칩처럼 입에서 바삭하고 그 안에 토종닭의 살이 쫄깃하게 씹히는데 와,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닭구이가 닭의 맛이 10냥이면 닭 껍질 맛이 9냥이구나 할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예요? 네. 네.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이 집에서. 그리고 나와서 약간 닭 날개를 먹으면 다리보다는 살이 적긴 하지만 껍질의 고소한 거 더불어서 그 뼈 사이로 발라먹는 살의 쫄깃함이 되게 좋은데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지네처럼 닭 날개도 열어가면 좋겠다. 다리보다 날개 더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는 사실 목을 제일 좋아하는데 목은 별론데 저는. 전 닭목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닭 게르기라고 해서 닭갈비 있잖아요. 실제 닭갈비뼈에는 살이 10개 붙어 있는데 그 살 발라먹는 것도 엄청 쫄깃쫄깃 좋아요. 전 그것도 잘 발라먹어요. 옛날 삼국시 때 조조가 뭘 모르는 사람이야. 닭 맛을. 게르기라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리고 숯불에 구워낸 신선한 닭을 구워내니까 닭 가슴살도 뻑뻑하지 않아요. 촉촉하게 먹을 수 있고 마무리로 이제 여기에다가 그 닭뼈 육수에다가 녹두를 넣어가지고 이제 죽까지 딱 주시거든요. 근데 전라도잖아요. 사다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죽과 곁들일 기본 찬들이 갖은 김치들과 장아찌들이 쫙 깔리는데 이 죽과 이걸 먹으면 천상궁합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딱 닭을 맛보고 나면 그래 이게 진정한 토종닭의 맛이지 라는 걸 딱 절감하게 돼요. 토종닭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됐다. 가시죠 지리산으로. 네. 자, 지리산 자주 가시고 네. 구례도 자주 가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단골집 꽤 있으시겠어요? 있죠. 물론 있습니다. 한 20년 된 단골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집은 상꾼과 술꾼들의 성지로 좀 불리는 곳인데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하게 갈리는 곳이에요. 네. 왜냐하면 대표 메뉴가 가오리찜이거든요. 네. 일단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옛날에는 지금 자리를 옮겼는데 옛날에는 단층으로 된 함석 지목을 된 작은 식당이었다가 지금은 약간 그 시멘트 벽돌로 이루어진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과거부터 제가 꾸준히 다녔던 집이에요. 지금 이곳에 가시면 주 메뉴는 가오리찜인데 일단 산행하시거나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가오리찜을 주문을 하십니다. 주문하기 전에 기본으로 나오는 찬이 옛날보다 줄긴 했지만 한 11가지의 기본 찬이 나와요. 두부부터 김치, 나물, 장아찌 쫙 깔립니다. 일단 그걸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 집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딱 하게 돼요. 여기 바닷가가 아닌데. 바닷가가 아닌데 가오리. 네. 전라도가 홍어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이 집의 가오리찜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가오리찜이 아니에요. 보통 가오리찜을 두툼하게 퉁멍퉁멍 썰어가지고 빨간 양념을 올려내잖아요. 네. 이 집은 가오리찜을 시키면 선택권이 큰 거 작은 거 고를 수가 있는데 일단 소뚜껑만한 그 가오리를 하루에서 이틀 정도 깍 살짝 꼬들하게 말려요. 그걸 그 통째로 삶아내시는데 그 가오리가 약간 짙은 회색빛이잖아요. 위에 껍질이. 그 위에다가 부추와 당근과 그 고추를 잘게 뿌리고 한켠에 먹기 좋은 크기로 쫑쫑쫑 썬 부추를 착 올려가지고 같이 쪄내세요. 약간 반건조 시킨 다음에 맞아요. 찌는 건가요? 네. 그래서 딱 주시는데 일단 나오는 모형새가 참 고와요. 그리고 이걸 딱 집어서 살을 이렇게 집어서 먹으면 되는데 처음에 아무 양념 하지 마시고 그냥 드셔보세요. 살결이 살짝 말렸는데도 이거 삭힌 거 아니죠? 삭힌 건 아니고 살짝 말렸어요. 네. 상온에서 살짝 빨리 주려고 해서 말리시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약간 그 가오리의 향이 진해지면서 살짝 이게 날짜 그 계절에 따라 조금 다른데 꼬돌한 약간 꼬롬한 맛도 있으면 살짝 오돌한데 두툼한 그 살은 굉장히 보드라워요. 입안에서 녹아요. 이걸 그 초장에 찍어 드셔도 맛있지만 저는 초장보다는 여기 간장 양념이 나오거든요. 이 부추 이 옆에 나온 데친 부추를 간장에 찍어서 그 부추를 가오리 살에 올려서 먹으면 좋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그 끝에 날개 부분이에요. 거기 뼈가 살짝 말려서 나오는데 그 부분이 약간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꼬롬하면서 뼈까지 오독오독 씹어서 같이 드시면 가오리 뼈가 조금 부드럽잖아요. 맛있어요. 씹어 먹을 수 있죠. 저는 항상 이 집에서는 항상 그 도톰한 뽀얀 살보다는 그 날개 부분에 이렇게 도로로 말린 부분을 먼저 쫙 발라서 먹고. 저하고 같이 드시면 살은 제가 먹겠습니다. 아, 네. 저는 네. 뭔가 뼈가 있고 남들이 잘 안 먹는 부위를 굉장히 좋아해서 뼈에 붙은 살은 다 좋아합니다. 아, 근데 이 집에 왜 호불호가 갈려요?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가오리찜도 약간 꼬름하거나 이런 향 때문에 조금 이제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옛날 시골집이라서 아주 깔끔하지는 또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동네 애주가 분들은 다 모여 계셔가지고 앞부터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갈 때마다 좋더라고요. 오래 다녀서이기도 하고 이런 가오리찜은 이곳에서밖에 못 먹어봐서 유일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가오리찜이라고 생각해서 지리산이나 구례에 가면 꼭 가서 먹습니다. 네. 가오리찜 말고 다른 메뉴도 있나요?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돼지 족탕이에요. 돈족탕인데 가마솥에 푹 끓여낸 국물에가 딱 나오는데 그냥 살은 보들보들하고 국물은 구수한데 그냥 말 그대로 콜라겐 덩어리예요. 그 다 건져 먹고 나서 나중에 거기다 라면 딱 끓여서 먹잖아요. 그러면 돈코츠 라면이 됩니다. 자동으로.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거기도 이제 노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그렇죠. 식당들. 그렇죠. 구례는 옛날부터 사람이 살기 좋았고 강도 있고 너른 들판도 있고 산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거든요. 구례 읍내에 제가 내려오면 육고기가 땡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빠지지 않고 가는 집인데 이 집은 육회 비빔밥과 육회 전문으로 하는 집이에요. 네. 3대를 이어온 구례의 맛집계의 터주 대감입니다. 이 집 좀 재미있는 게 딱 들어가서 앉아서 주문을 하면 밑반찬이 쫙 깔리고 갑자기 아주머니가 이렇게 불을 켜주세요. 모든 테이블에 조그만한 버너와 더불어서 노란색 주전자가 있어요. 거기를 딱 불을 켜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보리새우국이 있어요. 보리새우국? 보리새우를 넣어가지고 그냥 계속 끓여서 먹는 건데 약간 우리 왜 함흥냉면집 가면 고기 육수 내주고 메밀집 가면 면수 주는 것처럼 네. 이 집에서는 그 국물로 먼저 약간 에피타이저를 하시면 돼요. 아, 예. 그리고 육회 비빔밥을 먹으면서 이 국물을 곁들이면 굉장히 좋아요. 이 집에서는 또 좋은 게 육회 비빔밥집 갔는데 육회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육회 비빔밥에 그 고기를 익혀서도 주문할 수 있으니까 못 드시는 분들도 가셔도 괜찮고요. 이 집 주인장의 철학이 김치는 묵혀도 되지만 고기는 묵히면 안 된다라는 철칙을 가지고 있어서 딱 나오는 그 육회 그 선도를 딱 보면 싱싱하겠네. 신선하고 색깔도 진짜 예뻐요. 네. 노란 달걀 후라이에 붉은 빛의 막 선홍빛의 고기에 하얀 콩나물에 푸른빛의 시금치에 이것들이 딱 잘 어우러져 있는데 육회는 달걀을 날달걀 그러니까 거의 반숙 형태로 날달걀로 줘요. 네. 네, 이 집이 진짜 맛있는 건 굳이 저는 이렇게 여기 가시면 고추장이 나오긴 하지만
따로 뭐 하지 마시고 이 집은 고기를 바로바로 그 썰어가지고 양념을 묻혀서 주시거든요. 네. 근데 이 양념장이 굉장히 비법인데 매실을 으깨가지고 진액을 낸 뒤에 여기다 고추장을 넣고 아까 말씀드린 보르새우 국물을 넣어서 약간 맛을 이렇게 감칠맛을 더하신대요. 그래서 그 양념이 너무 고추장 향이 세지도 않고 고기의 맛을 해치지도 않으면서 그 육회 비빔밥의 육회 비빔밥이 가져야 될 미덕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 양념장이에요. 가시면 양념 진하게 하지 마시고 그 상태로 드시면서 사이사이에 뜨끈한 보르새우국을 입에 탁 드시면 절묘한 조화가 좋습니다. 그리고 섬진강에 요즘 제철 음식 좋은 거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6월, 7월 막 이때 가시면 섬진강변 가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뭘 찾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섬진강의 별미 다슬기를 많이들 잡으시는데 다슬기. 네, 섬진강변 쪽 가면 다슬기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다슬기 요리를 팔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곳은 섬진강 땡땡땡 식당인데 이 집은 다슬기 요리 전문점이에요. 보통 뭐 다슬기 수제비 하는 집 있고 다슬기 무침 하는 점이 있는데 이 집은 다슬기 수제비, 다슬기 토장탕, 다슬기 무침, 다슬기 장무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내어주시는데 재미있는 게 다슬기 장을 팔아요. 장. 그러니까 간장게장처럼 다슬기로 장을 담그신 거예요. 제가 사와서 먹어봤는데 뭔가 찌개 같은 거나 국 끓일 때 그 장을 넣어도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고 그 알알이 빼가지고 볶음밥을 하거나 뭐 나물을 무칠 때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집에서 가장 추천하는 건 토장탕이에요. 토장탕. 토장탕이 뭐냐면 보통 다슬기국 하면 된장 풀어가지고 아욱을 하거나 부추를 넣어주는데 네. 이 집의 토장탕은 일단은 그 토종 된장에다가 다슬기를 다 껍질을 깐 다슬기를 넣고 여기에다가 아욱과 표고버섯 그리고 수제비까지 넣어서 끓여주세요. 된장, 수제비, 아욱, 표고버섯. 그래서 약간 된장의 구수함. 다슬기 수제비 네, 좋아하는데. 예. 된장의 구수함, 다슬기의 시원함, 수제비의 진득함이 더해져서 네. 처음에 국물을 쭉 먹다가 수제비 다 건져 드신 다음에 이 국물에 밥을 마시잖아요. 예. 와, 정당에는 그릇을 들고 마시게 되는 맛이에요. 그렇게 되죠. 먹고 나면 속이 정말 시원하고요. 네. 약간 다슬기 특유의 향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건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집에 가시면 다슬기 초무침들을 보통 많이 드시는데 가능하시면 다슬기 장무침, 그러니까 다슬기 장을 넣어서 이렇게 묻혀주시는데 이걸 김에 싸 먹으면 정말 궁합이 좋아요. 예. 이 꼭 가셔서 다슬기 토장탕과 다슬기 장무침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도 하나 사오셔가지고 애주가분들은 집에서 계속 이제 다슬기국을 끓여 드시면 간에 참 좋으시겠죠. 네. 자, 퀴즈 정답과 당첨자를 발표해야 되겠습니다. 이현주 기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역에 따라 고동, 올갱이, 고디, 꼴뱅이 등으로 불리는 이것은 해장국을 참 많이 먹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슬기입니다. 네, 정답은 4번 다슬기였습니다. 네. 7756님 정답은 4번 다슬기입니다. 보내주시면서 술 마시고 해장으로 너무 좋아서 많이 먹어요 하셨네요. 5399님 다슬기 아욱 넣고 끓이면 그만이지요. 맞아요. 9055님 지금 마침 퇴근길 아빠랑 차 타며 가고 있는데 어릴 때 가족들이랑 물놀이 가서 시간 가는지 모르게 주머니 속도 모자라서 나중엔 꼭 빈병에 주워 담고 담던 추억 속 다슬기. 그 시절이 너무 그립네요. 네. 그런데 다슬기는 절대 날로 드시면 안 되니까 예. 그 독소가 있어가지고 배탈 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익혀 드셔야 돼요. 네. 3834님 마을 앞 강물이 깨끗해서 다슬기가 많아요. 어머님 덕분에 1년에 한두 번은 먹는답니다. 어릴 적 탱자나무 가시로 꺼내 먹던 추억도 있네요. 네. 맞아요. 탱자나무 가시로. 그걸로 해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식당에 가면 방 한켠에 동네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그 탱자나무 가시로 가내수공업으로 다 껍질 까는 진풍경을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 진짜 손이 많이 가네요. 네. 네. 9859님 다슬기 빼먹는 즐거움도 있지요. 네. 아줌마님 서울에 다슬기 해장국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네. 찾아보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겠죠. 네, 없을 리가 있나요? 좀 목동에 있었는데. 예. 3969님 더운 날 아이와 시원하게 물속을 걸으며 잡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7564님 4번 다슬기 제 문자가 잘 도착했나요? 네, 도착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0863님, 제 고향이 전북 순창이라 어렸을 적 외갓집 마을 앞에 강에서 다슬기 잡아서 호박 잘게 채 썰고 초록색 다슬기 국물에 수제비 띄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생각나네요. 맞아요. 여기 바로 요거죠. 분위기라서. 네. 배고프네요. 저도 배고프네요. 네, 3016님, 다슬기 요즘 소화가 안 돼서 국 좀 먹어야겠는데 끓일 줄을 모르겠네요. 요즘 인터넷 보면 다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요. 그 약간 아까 말씀드린 건 된장 살짝 푸시고 아욱 없으면 부추 넣어서 드셔도 맛있어요. 네. 네. 2105님이 구례말로는 다슬기가 대살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렇게도 불러요. 대살이라는 네. 명칭도 있네요. 네. 네, 해장에는 다슬기가 최고라는 분들 많았고요. 6260님, 지리산에 가고 싶어요. 20살 때 지리산 88km 3박 4일 종주했었는데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현주님은 2박 3일에 종주하신다면서요? 구례 화엄사부터 대단하시네. 산청 대원사 아래 계곡까지 했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8182돌님, 네, 섬진강 다슬기 수제비입니다. 다슬기는 소화가 잘 됩니다. 맞나요? 마음을 푸르게 하려면 섬진강 다슬기탕 드시고요. 마음을 희게 하려면 섬진강 제첩국 드세요. 뽀얀 제첩 네. 좋죠. 안예은의 문어의 꿈 신청해 봅니다. 수고하세요 해주셨습니다. 네, 자, 선정된 분은요. 6260, 2105, 3016, 5399, 9859, 9055 6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기자님, 네. 오늘 여행 즐거웠고요. 네. 다음 주에 개인 일정이 있으시다고요?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네. 그러면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